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주간 교복 구매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브랜드 교복 3곳의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로 짜고 입찰가를 조정해 한 곳을 밀어주는 수법으로 비브랜드 교복보다 10%나 비싼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청주의 한 제약회사 부장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무지 무단 이탈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에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 음성으로 반입이 시도된 폐기물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LH 충북본부가 사옥을 청주시 성화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한전과 농협의 LH까지 이전을 하면서 청주 성화동은 신흥 경제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4년 학교 주간의 교복 구매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브랜드 업체들끼리 입찰가를 담합했는데 하나같이 비브랜드보다 10% 가까이 비싼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2015년 교복 구매 입찰을 벌여 유명 브랜드 교복 대리점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청주 지역 브랜드 교복 대리점 3곳이 서로 짜고 입찰가를 사전에 조정해 한 곳을 밀어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리점 3곳은 청주 지역 27개 학교 중 20곳에 교복 납품처로 선정됐습니다. 담합의 결과는 교복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0개 학교의 브랜드 교복 낙찰률은 95%로 비브랜드 업체가 선정된 나머지 7개 학교의 낙찰률 85%보다 10%나 비쌌습니다. 실제로 같은 가격의 교복을 한 학교는 24만 5천 원에 샀지만 다른 학교는 3만 2천 원이 비싼 27만 7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업체 경종을 울린 차원에서 최대 2년을 제한했습니다. 앞으로는 2년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입찰에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교복 물려주기와 수선 판매 등 참신한 시도 속에서도 비양심적인 교복과 부풀리기 행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시에 산재한 도시공원을 시청이 매입해서 보존할 수 있다면 분명 행복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민관협의체가 석 달간의 논의를 벌여왔는데 예상대로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의 전체 회의, 4차례씩의 실무 소위원회와 실무 TFA 등을 열며 이견을 좁혀온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전체 36개의 도시공원 가운데 14곳을 해제하고 구룡공원을 포함해 8곳을 민간 개발하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방침이었습니다. 다른 도시공원은 민간공원 개발 면적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지만 구룡사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활동 시한을 연장하거나 또 다른 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주시는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상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한범덕 시장에게 제안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입니다. 구룡산을 제외한 미완의 타협책을 도시공원 보존을 부르짖어온 일부 시민단체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설령 청주시의 제안대로 개발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수용해도 이번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약 5만 100만 정도 소유되는 공원은 시에서 직접 매입하고 나머지 그 5만 이상까지 10만 이상 되고 규모가 크고 예산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규모의 공원은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지난 석 달간의 활동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두고 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내일 고교 무상급식 방문 행사에 동반 불참하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사와 한 시장은 세계 무예 마스터십 업무 협약 일정 등을 이유로 행사 나흘 전인 지난 8일 갑자기 불참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앞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충청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명문고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명문고 갈등이 무상급식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오송의 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70대 경비원이 회사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비원은 해당 간부가 입원한 자신을 직접 찾아와서 폭행하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나 그렇게는 당신 못 나갈 거야? 오송읍의 한 제약회사 간부 정무부장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70대 김모 씨를 폭행한 뒤 김 씨가 입원하자 병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아버지 병실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뛰어가가지고 딱 봤더니 아버지한테 또 막 폭언하고 막 욕설을 하고.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6일 김 씨는 정 부장이 세 차례나 찾아와 근무지 무단 이탈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손이 붓고 눈 아래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님한테 내가 전화했지 뭐 그러면서 모자를 툭툭 치고 뺨 한 차고 손을 때리더라고. 그때 이제 시방 때리더라고요. 그 배로 그냥 막 밀치면서. 또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욕설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정 부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저도 당했고요. 어떤 식으로 당하셨던 거예요? 좀 진정 좀 하게 좀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약회사 측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정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두 달 전 수십 대의 화물 차량이 폐기물을 싣고 음성으로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는데요.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문까지 붙은 수백 톤의 폐기물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음성군 금왕읍의 한 공터에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단에서 옮겨져 온 것들입니다. 당시 환경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도 폐기물은 이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에서야 겨우 비닐 가림막이 덮여졌습니다. 머리 아프고 메스껍고 토하고 또 눈이 뻑뻑해지고 이래가지고 고통이 엄청 심해. 그래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발암성 물질인 경우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밀폐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은 터지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담당 기관인 한강유역 환경청은 폐기물 운송을 주문한 화주로부터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지만 제때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휘발성이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보은의 한 야산에서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보은군은 돼지 사체에 전염병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은군 수안면의 한 야산입니다. 돼지 20여 마리의 사체가 포대에 담긴 채 버려져 있습니다. 사체 몇몇은 짐승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나무를 캐러 현장을 찾았다가 개들이 돼지 사체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땅 주인은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사체를 받아놓고 4개월간이나 방치했습니다. 봄이 되면 밭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돼지 사체를 묻으려 했다는 겁니다. 폐기에 섞어놓은 게 속건이 이렇게 이걸 갖다 폐기에 넣어서 섞어가지고 해놓으면 똑같이 이제 밭에 가는 거지. 하지만 동물이 자연사한 경우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하고 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구제역이 사라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사체가 방치되면서 전염병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돼지 사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연 폐사된 그 돼지 사체를 모아놓은 걸 받았다고는 하시는데 혹시 모를 가축전염병의 위험성 유무 때문에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한편 보훈구는 돼지 사체를 무단 투기한 농장주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모두 11건, 13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이 9명, 흑색 선전과 사전 선거 운동이 각각 2명씩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충북에서는 73개 조합에 206명이 출마했고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LH 충북본부가 사옥을 청주 수곡동에서 성화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농협과 한전의 새 사옥이 위치한 성화동은 LH까지 가세하면서 경제타운으로 면모를 갖췄습니다. 조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충북지역본부가 성화동 새 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사옥은 7,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본관 옆으로 복지동이 보이는데 1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가 있는데 아마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는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의 각종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원스톱 통합 안내 창구입니다. LH 충북본부는 지역 개발의 산 역사와도 같습니다. 충북에서 택지와 산업단지 35곳을 개발했고 주택 공급은 8만 8천 가구에 이릅니다. 충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지는 47%, 주택은 15%에 이릅니다. 국가 산단 후보지인 오송 3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단지 개발도 LH가 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개발 수요가 줄어들면서 LH 역할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에 또 강조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또 도시재생 뉴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성화동은 통합전 옛주택공사가 개발을 맡은 곳으로 LH 입주로 단지 조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LH가 입주하면서 성화동은 기존의 한전과 농협까지 3개 기관이 반경 500m 안에 밀집한 신흥 경제타운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편입 대상지 가운데 협의를 마치지 못한 토지 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오는 15일 실시 계획 인가 이후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부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는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지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보상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사단법인 진검다리는 오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진검다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탄과 빵 나눔, 집수리 등 다양한 행복 나눔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청주시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수소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수소 차량 충전소 2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월요일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